저도 이제 고민이 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오버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인상할 거다. 물론 뭐 일부는 결국은 그렇게 못할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부문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 경로, 그다음에 긴축이 과연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증시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만 보면 결국은 이제 또 과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사실 얼마나 이제 11월, 12월 FOMC가 2번 남아 있고요. 우리도 우리 금통위도 이제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금통위도 결국은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의 경로 좀 예상해 주세요.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면은 연준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의 뇌를 좀 해보야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속으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거다라는 이제 우리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본인이 한 얘기는 분명합니다. 본인은 아터 번스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그 아터 번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뭐 지금은 너무 많이들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닉슨 행정부였죠. 그죠? 이제 그런. 사실 폴 볼컨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아터 번스는 잘 몰랐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이 코어 인플레이션을 개발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인플레이션만 뽑아서 한번 봐보자. 그 얘기는 이제 정책 기준을 그걸로 좀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 어차피 통제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서 번스처럼 되지 않겠다는 거는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거를 안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렸는데 문제는 조금만 나빠지려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징이라는 게 통화 완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그런 일을 2000년대 들어서 이 통화 정책 수장들이 1990년대도 마찬가지로 안 했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뭐 그린스펀은 뭐 심지어는 그린스펀 풋, 버냉키 풋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저런 파월도 그랬고. 좀만 나빠질 것 같으면은 돈 뿌리고 주고. 근데 그게 상황이 달랐던 게 인플레이션 시기와 디플레이션 시기가 좀 달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이미 또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걷잡을 수가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결과로 후대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는 거는 어찌 보면 본인이 초반에는 그 사람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본인이 두 역할을 다 하는 거죠. 폴 볼커 같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연임 이후로 우리 파월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고민이 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오버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인상할 거다. 물론 뭐 일부는 결국은 그렇게 못할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버킬 하면서 하는 거를 알면서도 또 제넷 옐런 같은 분들은
이 달러가 강세가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말하자면 어찌 보면 브레이너도 그런 얘기 했었고, 네. 뭐 그러려면은 니네들도 긴축해야지. 그러게요.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꼭 수요 측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요 측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그 이외의 방법들도 많이 쓸 네. 겁니다. 예를 네. 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증산해라. 근데 증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감산한다고 나선다. 네. 그 셰일 오일 뭐 하라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고생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고. 네. 쉽지 않은 그러려면 거거든요. 미국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글로벌리 다 같이 수요를 위축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위축시켜야 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서방 대 러시아 또는 에너지국 대 비에너지국, 예, 뭐 미국은 에너지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념적으로도 갈릴 수가 있고 어찌 보면은 에너지로 먹고 사는 나라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간의 이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로 먹고 사는 에너지 축에는 사실 러시아도 들어있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예. 예, 러시아는 전체 수입 중에서 한 45% 정도가 그 원유를 비롯한 이런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네, 수출해서 돈 벌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 재정 수입이라는 게 이제 수출세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재정 수입의 40% 이상이 그쪽으로부터 나와요. 그 돈을 그 이른바 인민들한테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의미 있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이 서방 세계를 굉장히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체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걸릴 거고, 네. 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뭐 줄이려고는 하겠으나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저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또 연합을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불편해지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러시아가 사실은 뭐 압박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재정은요 올해 들어서도 유가가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이 계속 흑자예요. 누적 흑자가 엄청난 규모로 나고 있습니다. 한 100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러시아는 뭐 굴복당하지 않죠. 왜 굴복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의도도 일정 부분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안 써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나, 우리의 정책을 보고 우리의 달러 강세와 관련된 발언을 보고 이해하고 니네들은 긴축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쉽사리 되돌려질 거라면 하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긴축은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좀 짧더라도 내년 한 3월까지는 좀 강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자. 그럼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준만큼 사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7월 CPI가 나왔을 때 이제 좀 잡혔나 했는데 통화정책은 세게 갖고 보니까 8월 CPI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연준의 금리 경로는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기조로 간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I'm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